수출이 뭐래요? 이후에 수출의 제목, 수출은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네요. 지금 2조의 2호죠. 네. 내국 물품 동그라미 어디로 반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또 외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으로 반출 밑줄. 근데 밑에 3번에 보시니까요. 3호 반송의 정의도 끝이 똑같이 끝났죠. 뭐라고 그래요?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반출하는 것, 반출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 달리 썼다고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예, 결국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밑줄은 쳤는데 그럼 반출의 동그라미, 여기도 반출의 동그라미. 우리 아까 수입의 정의는 끝이 뭘로 끝났어요? 반입이나 소비 사용으로 끝났죠. 근데 이제 수출과 반송은 끝이 반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예요. 근데 반송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반송의 정의의 별표. 이 반송의 정의는요, 이건 아주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반송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나라 이제 보세구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다 그림 그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옆에 좀 그리셔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세구역까지 왔어. 거기에서 아예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가버렸다. 이게 말하자면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반송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갔기 때문에 외국으로 반출했네요. 근데 뭘 하지 않아야 돼, 그 대신. 수입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걸 왜 꼭 그 얘기를 써놓냐면 비슷한 상황에서도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아예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보색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나갔거나 그냥 나갔거나 어쨌거나 국내로 아예 들어왔다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예 들어왔다 나가면 이걸 우리가 반송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수입이 한 번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수출이 한 번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수출한다 그래서 재수출이라고 하지 이거를 수입, 반송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이거는 수입과 수출이 한 번씩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요런 경로 있죠.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나가는 거, 요것만을 반송이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수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입이 아니어야 돼요.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들어오면 수입이고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나가면 반송인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간대요?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아주 독특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 부산항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 반송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왔다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 그것도 반송이냐? 그것도 반송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면 충분하지 꼭 그 물건을 보낸 나라로 갈 필요는 없어. 수출국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송이라는 것은 수입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면 돼요. 보세요. 예, 반송이란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반송이란 국내 도착한 외국 물품이 뭘 하지 아니하고, 여기 전체 밑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국 짧게 얘기한다면 수입이 아니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저 문장을 제대로 쓰지 문장을 단순하게 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대충 말로 만들었을 때 저거랑 비슷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건 없이 저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